수확량을 위해서 땅의 습도를 유지를 못하는 사람은 농사 짓지 말아요. 항상 땅은 촉촉하게 유지가 되는 상태에서 이게 들어가면 드디어 뭐가 된 거냐면 흙이 만들어졌네요. 화렵수 수피를 딱 넣어주는 순간 무엇이 됐냐면요, 미생물이 영원히 먹을 수 있는 먹이를 준 거예요. 화렵수 수피를 넣어주는 순간. 우리나라는 화렵수 수피나 이런 것들을, 이나 낙엽을 봄 되면 가을 꺾고 온다 그래갖고 농부들이 지게를 지고 산으로 올라가서 풀잎들 봄에 나오는 걸 꺾어다가 논에 집어넣고 밭에 놓는 작업을 계속 했어요. 그냥 동네 사람들이 가을 꺾으러 가자 그러면 장정들이 몇 명씩 산으로 올라가서 그걸 꺾어서 정말 안 보일 만큼 이렇게 해서 그걸 지고 산에서 내리고, 이런 풍경들이 우리나라 풍경이었는데 이 풍경이 70년 동안 사라졌어요. 그러면서 땅은 완전히 토양이 아닌 다 죽어버리는 걸로 간 거예요. 근데 너무 고마운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안에 신부 이런 걸로 우드칩, 핀칩을 한다고 수피는 벗겨서 거의 버리다시피 싸요. 그래서 지금은 수피를 공장에서 사올 수 있어요. 그전 같으면 낙엽 끌고 갈 만드는데 너무 힘든데, 지금은 뭐냐면 70년 동안 그걸 해먹은 애를 1톤이면 거의 1톤 차에 2-3m 이거 쌓으면 한 2톤 실려요. 10만 원밖에 안 해요. 수피값은. 근데 운반비가 되게 비싸. 배꼽이 더 커요. 배꼽이. 가지러 다녀요. 우리 내 아는데 사람들은 다, 저는 아니 그 지역별로 공장들이 다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큰 차로 안 싣고 작아난 1톤 차로 실으라 그래요. 왜냐면 1톤 차로 실어서 가을 돼서, 토양 개량은 주로 가을에요. 지금 토양 개량을 할 때는 주로 뭘로 하는 거냐면 윤작재계에서 콩으로 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콩을 촘촘히 심어서 수확을 하고 그 콩태를 꺾어 넣으면 무엇이 되냐면 수피를 한번 개량한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지금은 나와요. 그래서 그걸 윤작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농업에서 3번에 한 번은 무조건 콩을 심게 했던 작부체계, 그때마다 토양을 개량했던 부분인데 지금은 수피를 넣어서는 어려워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가을이 와서, 지금은 수피를 넣어도 익히기가 조금 어려워요. 물론 잘 익어요. 15일에서 한 달이면 다 익기는 해요. 작물이 자라는데 아무 문제는 없어요. 근데 수피를 딱 넣어줌으로써 무엇이 된 거냐면 이제 미생물이 마음 놓고 자랄 수 있는 그 전의 단계로 갖고 토양이 만들어졌어요. 땅을 만들어서, 땅을 저렇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그 몇 센치 안 되는 층을 두껍게 하면 할수록 수확량하고 계속 관계를 해요. 사과나무에서 땅이 15cm가 개량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과는 젓갈을 해놓거나 얘라도 안 썩어요. 그냥 봄에 우리 젓갈 하잖아요. 그걸 해놓은 걸 가을에 가도 과수원 밑에서 그 사과가 썩지 않고 그대로 말라서 그대로 있어요. 물을 먹었다 줄어들었다 하면서 그 사과가 그대로 있어요. 10cm만 만들어도. 썩지 않는 음식을 만드는 것에 핵심에 있는 게 저거예요. 그래서 감자니 고구마니 이런 걸 심을 때 그걸 해주면 뭐냐면 유통기간이나 보존기간이 무한 길어져요. 무한. 그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쪼여지질 않잖아. 시간이라는 게 내가 그 유통기간을 오래 할 수 있음으로써. 거기다 맛, 향은 다, 기름은 어디서 나오냐면 미네랄에서 유발돼요. 자, 거기다 미생물을 넣었어요. 수피를 집어넣어서 드디어 미생물을 만들었어요. 미생물이 뭐라 그랬냐면 제가 사상균주라고 얘기했죠. 사상균주는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발효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대장균에 있는 것들은 효모균들이에요.
동글동글하거나 또는 소세지처럼 돼 있거나 이런 아이들이요. 스틱처럼 이렇게 돼 있는 아이들이고 한 개 한 개의 애요. 사상은 실 형태예요.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힘을 가져요. 이 사상균주가 내는 물질을 뭐라 그러냐면요, 페니실린이에요. 사상균주에서 나온 물질이 페니실린이에요. 마이신이고 우리가 농약으로 쓰는 거 있죠. 세균 잡는 거. 석유 계열 아닌 건 다 페니실린, 마이신들 옛날에 농업에 썼잖아요. 저게 다 그거예요. 수피를 집어넣고 사상균을 넣음으로써 뭐가 되냐면 병원균 자체가 아예 자랄 수 없는 조건을 확정시켜 놓는 거예요. 그래야지 뭐가 되냐면 농업에서 농약 이걸 떠나보낼 수 있는 거예요. 저 토양 개량을 안 하고 농약을 안 쓰겠다? 안 돼요. 토양 개량을 안 해놓은 상태에서는 토양이 부들부들하고 그 속에 유기물이 많고 미생물이 풍부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절대 농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작물을 하나도 못 얻어요. 왜? 병원균의 번식 속도는 하루에 1억 개. 이틀 지나면 1억 개 곱하기 1억 개. 3일 지나면 1억 개 곱하기 1억 개 곱하기 1억 개 곱하기. 부패균이 하나가 딱 날아왔어요. 역병균이, 탄저균이 하나가 딱 날아왔어요. 일주일 만에 1000평에 탄저균이 꽉 못 이겨내요. 그런데 사상균들이 딱 지키고 있어요. 와요. 뻥. 번지지는 못해요. 이건 얘기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토양 개량을 해놔야지 이제 겨우 무엇이 되냐면 내가 농약을 안 쓸 수 있는 기본 요건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고작. 그러면 이제 나는 내가 농약을 이제 조금 안 쓸 수 있는 여건이 됐어요. 자, 농약을 안 쓸 수 있는 여건하고 작물의 생산하고는 전혀 별개예요. 그런데 토양 개량을 해놓으면 재밌는 건 뭐냐면요, 수확량이 2배 이상 늘어요. 무조건. 토양 개량. 지금 내가 2시간 떠든 것만 해도 수확량이 2배로 늘어요. 왜 그러냐면 뿌리 발달이 자유로워요. 땅이 부드러워졌고 거기서 미네랄을 끌어들이면서 자유롭게 물이 풍부한 데서 끌어내리면서 무조건 2배 이상의 수확량이 일단 저것으로서 기본적으로 확보가 돼요. 지하부 농사만으로. 그 다음에 지상부 농사는 다음에 할 우리 발효 들어있죠. 발효로 가지고 얘기를 할 거고, 지하부를 만들어 놓는 것 자체가 뭐냐면 기본 수확량을 무조건 2배 올려요. 평균적으로 잡아보면 거의 한 4배 가까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특히 수군초들은 조금 산나물이나 이런 것들의 수확량은 훨씬 더 올라가는데 단 1년초도 무조건 2배 이상의 기본적인 수확량은 가져와요. 거기다가 물 있죠. 다른 요소들이 점점 수확량을 끌어올려서 아주 최고로 그 식물이 가지고 있는 것, 콩 하나를 심었는데 콩이 손으로 못 꺾고 낫으로밖에 베지 못하는 콩들, 콩이 이렇게 만드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자, 땅을 만든다고 해서 공생농법은 배는 뭐냐면 그냥 그저 뭐냐면 집 지을 때 이제 기초 해놓는 작업이에요. 이제 집을 지러 가야 돼요. 그 집을 지러 갈 때 기둥들을 이제 세우잖아요. 그 기둥 하나를 얘기를 할게요. 토양 개량을 하면서 지금처럼 화력수 수피를 쓰는 것도
일반 관행농법엔 없어요. 일반 관행농법에서 뭘 쓰라 그러냐면요. 나무의 신부, 톱밥, 그 다음에 칩, 핀칩 이런 걸로 가지고 퇴비를 만들게 하죠. 이 핀칩은요. 리그닌이나 셀룰로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상균이 절대 못 먹어요. 얘를 먹는 애들은 큰 형태의 버섯균만이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재로 가지고 만든 퇴비는요. 1톤을 집어넣고 큰 버섯균이 먹게 하고 그 다음에 사상균이 먹고 나면은요. 영양분으로 떨어질 게 1%에서 3%밖에 안 돼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비경제적이에요. 근데 습피는 100% 다 가요. 심재는 톤당 8만원에서 12만원인데 얘는 톤당 5만원밖에 안 돼요. 5만원짜리를 100% 쓰는 거하고 10만원짜리를 2% 쓰는 거하고 비교하면 가격 차이가 몇 배 나요. 엄청난 경제적인 우로는 엄청나게 다른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그 신부를 써도 돼. 신부가 쓰려고 하면 뭐를 해야 되냐면 큰 버섯균이나 얘를 섞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쓰는 게 뭐냐면 동물의 축분이에요. 동물의 축분을 구에다가 나무에 심재를 넣고 소위 얘기하는 발효라는 고열 발효를 시켜요. 이거는 발효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부패예요. 썩는 거예요. 부패된 거하고 발효된 거하고 차이가 뭐냐면요. 발효된 건 먹을 수 있어요. 맛있어요. 부패된 건요. 냄새가 정말 싫어요. 먹으라고 해도 못 먹어요. 펠렛을 개한테 주면 개가 죽어요. 유박을. 근데 거기에 균이 뭐가 들어있냐면 바글바글하게 부패균이 들어있잖아요. 그거를 열심히 밭에다가 쫙 뿌려놓고 거기다 작물을 딱 꽂고 병들지 말으래요. 가능해요 그게? 불가능하니 뭐를 해야 돼요? 약을 해야죠. 몰래. 허가 쓰면 안 되는 걸 허가 안 된 애들을 몰래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름 앞에다 뭘 붙여요. 무슨 뭐제 이렇게 하지만 그건 다 뭐냐면 맹독이거나 석유학 계열의 독들이에요. 얘들은 쓰면 안 돼요. 축분 퇴비를 넣는 순간 농업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걸로 농업은 끝이에요. 엄청나게 노력을 해도 결과는 뭐냐면 안 나오게끔 돼 있는 시스템이에요. 깨진 판이에요. 뭔 깨진 판에서 살려내요. 그럼 축분 다 어떻게 해요? 목초에 그럼 많이 하잖아요. 목초에 그래서 아까 강의했잖아. 나는 몰라요. 저기 동결건조 시스템으로 수분도 제거하면서 농축해서 균을 죽일 수도 있고요. 수시나 재료를 가지고 활용해서 균을 죽여서 넣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동결건조시키고 난 파우더를 연료로 쓰면 굉장히 큰 발전을 할 수 있고요. 뭐 등등 나가요.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원이 돼요. 그건 역시 농업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그건 역시 연료로도 활용해서 소가 싸는 똥 전부 다 연료로 하면요. 발전소 몇 개 돌아가요. 그런데 거짓말로 뭐를 하고 있냐면 이게 퇴비를 만들었으니까 얘들이 다 죽었어. 안 죽어요. 고열로 했대. 그건 고열이 있는 부위가 있고 바깥엔 고열 아니잖아요. 땅바닥에 하나 떨어졌던 애가 섞을 때 섞으면 다 그렇고요. 냄새를 맡아봐요. 냄새가 아니잖아요. 썩은 냄새가 나는데 무슨 균이 죽었다 그래요. 그 안에는 대장균이 바글바글. 도저히 병을 못 막아요. 그러니까 축분 퇴비를 쓸 거면 농사를 짓지 마세요. 이게 명확한 대답이에요. 아니면 완벽하게 살균을 해서
균을 완벽히 죽이고 넣는 것까지는 됩니다. 그런데 효율도 낮아요. 이게 환장하는 게. 왜냐하면 기본 재료가 나무의 심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균을 다 죽여냈어요. 그러면 또 얘가 들어가서 분해가 안 돼요. 사상균주로는. 그럼 버섯균주가 살아요. 버섯균주가 살면 어떻게 하냐면 얘를 딱 먹고 나서 뭘 먹어야죠? 뭘 먹어요? 내가 키우는 작물을. 그러니까 완벽한 악순환의 고리를 얘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농민들 보고는 날씨가 안 좋아서 온난화가 돼서 뭐 네가 게을러서 승질나. 그거 아니에요. 완벽한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 70년 전에 생각해봐요. 소를 먹이는 축분도 달랐고요. 그렇게 나온 축분을 나무 심재에다가 섞었냐고요. 나무 숲이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요. 낙엽하고 똑같은 게 초분유의 줄기잖아요. 그러니까 뭘 갖다냐면 볏짚. 이거 숲이에요. 거기다가 똥 집어넣었어요. 지금처럼 이런 똥 아니에요. 어쨌든 거기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저온 바깥에서 했어요. 지금은 가려져 있죠. 열 올리죠. 심재 넣죠. 고열 발효하죠.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거는 시스템이 전혀 다른 균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옛날에 그랬으니까 이거라고 눈 가리고 아웅 하고 거짓말 치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봐요. 소 똥물 바깥에서 이렇게 해갖고 내려가고 그런 거 다 봤잖아요. 다르다고요. 썼던 재료 자체가. 근데 지금 하면서 그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눈 뜨고 속지 말아요. 눈 뜨고 자기가 이렇게 보면서 그 축분 만드는 데 가서 보면서 와 현대 시설로 바뀌었네. 근사하네. 훨씬 더 좋겠네. 뭐가 좋아요? 완전히 다 그건데. 그러면 옛날식으로 그렇게 FM대로 하고 네. 그다음에 온도도 내한발처럼 낮추면 그거는 괜찮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소똥에 한해서만. 근데 소 같은 경우 지금 사료를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성장제가 들어있는데 성장제 들어있는데 네. 그게 축분에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네. 그게 들어가면 좋은 유익균이 네. 죽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네. 좋은 먹이라고요. 옛날처럼 풀 뜯어 먹고 제대로 토종농사 해갖고 소주 끓여 먹이세요. 그렇게 한 거를 가지고 논에서 나오는 볏짚으로 해갖고 바깥에서 해갖고 들어가면요 식물 뿌리가 엄청나게 더 발달해요. 그 축분 쓰면요 정말 농사가 기가 막히고 좋아요. 그렇게 복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닌 제발 눈 가리고 속이는 짓거리만 안 하면 돼요. 그래서 땅을 만드는 걸 얘기를 했고 여기다 수확량을 더 올리려고 하면 드디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제 생태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생태라는 말이 숲, 자연 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생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또 얘기를 할게요. 생태라는 거요. 동태 반대말은 아닙니다. 동태 맹태.